우리가 기억하는 세종대왕은 어떤 분이신가요? 아마도 백성을 끔찍이 사랑했던 애민군주이자 위대한 한글을 창제하여 우리 민족의 문명을 한 단계 끌어올린 성군으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 위대한 군주가 백성과 나라의 자주성을 위해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 걸어가며 비밀리에 추진했던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었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한글 창제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조선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지금까지는 미처 알지 못했던 잃어버린 역사가 존재한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세종의 또 다른 얼굴, 그리고 그가 감수해야 했던 엄청난 위험과 깊은 고뇌 속에서 어떻게 놀라운 과학적 성과들이 탄생했고, 그 결과들이 과연 조선을 어떻게 지켜내고 발전시켰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이죠. 자, 그럼 조선의 가장 빛나는 순간, 그 이면에 감춰진 위대한 군주의 은밀한 결단을 따라가 볼까요? 세종대왕이 왕위에 오른 15세기 초, 조선은 겉으로는 평화로운 자주 국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거대한 명나라의 그림자 아래 놓여 있었죠. 모든 외교와 문화, 심지어는 시간의 기준까지도 명나라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엄격한 국제질서 속에서 조선은 늘 조심스러운 자세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명나라 사신들이 조선을 방문할 때마다 보여주던 위압적인 태도,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무리한 곡물들은 조선의 조정에 깊은 불안감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동시에 나라 안팎으로는 해묵은 관습과 보수적인 유교 사상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상이나 기술의 도입은 4대에 어긋난다는 명분 아래 번번이 좌절되곤 했죠. 특히 하늘의 이치를 다루는 천문학이나 역법 분야는 명나라의 허락 없이는 감히 독자적인 연구를 진행할 엄두조차 내기 어려웠습니다. 명나라가 정한 달력을 그대로 쓰는 것이 당연한 이치로 여겨지던 시대였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세종대왕은 달랐습니다. 그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꿰뚫어보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는 비범한 해안을 가진 군주였습니다. 밤늦도록 서책을 읽고 신하들과 밤샘 토론을 거듭하며 세종은 깨달았을 겁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이대로는 조선의 진정한 자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요.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뭄과 홍수 같은 기상이변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백성들의 고통을 보며 그는 깊은 책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농사에 꼭 필요한 정확한 날씨 예측은 물론 국방을 튼튼히 할 수 있는 독자적인 무기 개발,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과학기술이 시급하다는 것을요. 그는 단순히 명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조선의 실정에 맞는 자주적인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당시로서는 너무나도 위험하고 파격적인 발상이었죠. 명나라의 강력한 견제와 조선 내부의 뿌리 깊은 보수 세력의 반대를 무릅쓰고 세종은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비밀리에 국가의 운명을 건 거대한 과학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몇몇 학자들에게 연구를 맡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명나라의 눈을 피하고 보수 세력의 비난을 잠재우면서 동시에 막대한 자원과 인력을 동원해야 하는 그야말로 엄청난 용기와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세종의 이 은밀한 결단은 조선의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이 되었을 겁니다. 과연 세종은 어떤 난관에 부딪히며 이 비밀스러운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갔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대왕의 그 은밀한 결단은 곧 거대한 파고를 불러왔을 겁니다. 조선의 자주적인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었지만 그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죠. 당대 조선을 옥죄던 수많은 제약 속에서 세종은 과연 어떤 역경을 헤쳐나가야 했을까요? 그의 그림자 속 연구는 시작부터 숱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세종의 발목을 잡았던 건 바로 명나라의 강력한 견제였습니다. 당시 명나라는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사상에 굳게 사로잡혀 있었고 조선이 독자적인 천문 관측이나 역법을 만드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움직임을 읽고 시간을 계산하는 것은
오직 황제만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만약 조선이 독자적인 역법을 만든다면 이는 곧 명나라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로 간주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세종은 이러한 명나라의 매서운 눈초리를 피해가며 심지어는 명나라 사신들이 조선을 방문할 때마다 관측 기구들을 숨겨야 하는 치욕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치 중요한 보물을 꽁꽁 숨겨두듯이 말이죠. 은밀하게 지어진 관상대나 연구 공간에서 학자들은 밤늦도록 꺼지지 않는 등불 아래 땀과 열정으로 얼룩진 채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그들의 어깨에는 조선의 미래가 달려 있었지만 동시에 명나라에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함께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명나라의 외부적인 압박만큼이나 세종을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조선 내부의 뿌리 깊은 보수 세력이었습니다. 당시 유교적 가치에 얽매여 있던 많은 신하들은 새로운 사상이나 기술의 도입에 극도로 회의적이었죠. 그들에게는 명나라를 섬기는 사대, 정신이 곧 국가의 존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독자적인 역법을 만들자는 세종의 제안은 어찌 감히 오랑캐의 나라에서 대국 명나라의 법도를 거스를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것엔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어전 회의에서는 사대에 어긋난다는 격렬한 비난이 쏟아졌고 세종의 개혁 의지는 번번이 좌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새로운 역법이나 치국이 같은 발명품을 만들려는 시도는 유교적 질서를 흔들고 쓸데없는 일에 국고를 낭비하는 행위로 치부되기 일쑤였습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보수 세력의 눈을 피해 몰래 연구해야 했고 때로는 그들의 비난과 조롱까지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단순히 사상적, 정치적인 어려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학기술 연구에는 막대한 자원과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천문 관측 기구를 만들려면 정교한 구리가 필요했고 무기를 개발하려면 양질의 철이 필수적이었죠. 하지만 당시 조선은 이러한 핵심 자원들이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관리들은 필요한 구리나 철을 구하기 위해 전국을 헤매야 했고 때로는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자원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뛰어난 기술을 가진 장인이나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춘 학자들을 모으는 일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명나라가 조선의 기술 인력 동향까지 예의주시하는 상황에서 숙련된 인재를 비밀리에 양성하고 연구에 투입하는 것은 더욱더 조심스럽고 치밀한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세종은 이러한 모든 난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끈질긴 의지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선의 미래가 바로 자주적인 과학기술에 달려있음을 확신했으니까요. 이처럼 세종의 비밀스러운 과학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가시밭길의 연속이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대국 명나라의 섰을 펄언 견제해 내부적으로는 보수 세력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죠. 게다가 기술적인 한계와 자원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까지 겹쳐 세종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종은 이러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과연 세종은 이처럼 겹겹이 쌓인 난관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조선만의 독자적인 과학기술을 꽃피울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세종의 끈질긴 노력과 학자들의 헌신이 마침내 빛을 발하는 그 절정의 순간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겹겹이 쌓인 난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세종의 굳건한 의지는 마침내 그림자 속에서 연구를 이어가던 학자들에게 커다란 용기와 영감을 불어넣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낮 없이 매달린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드디어 조선 과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젖히는 결정적인 순간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명나라의 섰을 펄언 견제와 내부 보수 세력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자주적인 과학기술의 씨앗을 뿌려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빛을 발한 것은 바로 천문학 분야였습니다. 명나라의 역법에 의존하며 우리 땅의 해와 달, 별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웠던 불편함은 세종에게는 큰 과제였죠. 그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이순지, 김담 같은 점고 유능한 학자들을 비밀리에 불러 모아 독자적인 역법 연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들은 밤낮 없이 하늘을 관측하고 수많은 고문원을 탐독하며 복잡한 천문 계산에 매달렸습니다.
때로는 작은 오차 하나를 바로잡기 위해 며칠 밤을 새우기도 했고, 연구 과정에서 필요한 정교한 관측 기구가 없어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는 어려움도 감수해야 했죠. 그렇게 오랜 밤낮의 연구 끝에 마침내 조선만의 독자적인 역법, 바로 칠정산이 그 위용을 드러내게 됩니다. 칠정산은 조선의 수도 한양을 기준으로 해와 달, 그리고 5행성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예측할 수 있는 혁신적인 달력이었습니다. 이 역법이 완성되자 조선은 더 이상 명나라의 달력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만의 기준으로 중요한 절기와 농사의 때를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성과를 넘어 자주적인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세종대왕은 칠정산의 완성 소식을 듣고 비로소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학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한 희열과 감격이 가득했을 겁니다. 칠정산의 성공은 다른 과학 분야에도 커다란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특히 백성들의 삶과 직결된 농업 분야에서의 혁신은 더욱 눈부셨습니다. 조선은 농경사회였기에 기후변화에 매우 민감했죠.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는 백성들에게는 곧 삶과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세종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강우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발명품을 구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 츠국이었습니다. 금속으로 만든 원통형 그릇을 각 고울에 설치하여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빗물의 양을 측정하고 기록하게 한 것이죠. 츠국이는 단순히 비가 얼마나 왔는지 알려주는 도구를 넘어섰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수집된 강우량 데이터는 농업 정책을 수립하고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비가 부족한지, 어느 지역에 물이 넘치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미리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 농업 생산량은 획기적으로 증가했고 백성들은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종은 추구기에서 얻은 정보로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음에 깊은 감격을 느꼈을 겁니다. 이처럼 자주적인 과학기술은 백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국가의 근간을 더욱 튼튼하게 다지는 초석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국방 분야에서도 놀라운 성과들이 이어졌습니다. 세종은 조선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방력이 필수적임을 잘 알고 있었죠. 그는 최무선의 아들 최혜산 등 당대 최고의 무기 전문가들을 모아 화포 개량과 신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화포의 성능을 뛰어넘는 더욱 강력하고 효율적인 화포들이 개발되었고 이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신병기들이 조선의 국방력을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조선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죠. 이처럼 세종의 비밀스러운 과학 프로젝트는 수많은 난관과 위기 속에서도 마침내 자주와 독립의 결실을 맺으며 그 절정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명나라의 눈을 피해 보수 세력의 반대를 무릅쓰고 오직 백성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묵묵히 걸어온 세종과 학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그들은 어둠 속에서 희망의 씨앗을 뿌렸고 그 씨앗은 마침내 조선이라는 거대한 나무를 지탱하는 튼튼한 뿌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조선의 하늘을 조선의 눈으로 읽고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며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세종의 위대한 지혜와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역사였죠. 네, 그렇게 자주와 독립의 염원을 담아 피워낸 세종의 과학꽃은 조선이라는 토양에 깊숙이 뿌리내렸습니다. 비록 그 모든 성과가 당대의 공공연히 드러나지 못하고 때로는 명나라의 눈을 피해 그림자 속에 머물러야 했던 아쉬움도 있었죠. 하지만 그 정신과 기술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삶 속에서는 정확한 역법 덕분에 파종 시기를 놓치지 않고 풍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개량된 농기구와 추구기로 얻은 정보는 농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주어 고단한 백성들의 삶에 큰 위안이 되었을 겁니다. 하늘의 움직임을 정확히 읽어내어 백성들에게 풍요를 약속하고 땅의 이치를 깨달아 삶의 터전을 더욱 굳건히 다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세종의 과학적 업적은 단순히 몇몇 발명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학문과 기술 발전에 굳건한 기반을 마련해 주었으며 후대 학자들에게 자주적인 탐구 정신과 실용적인 학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귀한 유산이 되었죠. 명종대 이후 사대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일부 과학기술의 발전이 잠시 주춤하기도 했지만 세종이 심어놓은 자주정신과 과학적 사고의 씨앗은 조선의 근간을 다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강물의 수원지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참 놀랍지 않나요?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가 거대한 명나라의 그림자 아래서 그리고 새로운 것을 꺼리는 보수 세력의 강한 반대 속에서도 오직 백성을 위한 군주의 굳건한 의지와 학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모여 자주적인 과학기술을 찬란하게 꽃피웠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비밀리에 이루어져야만 했던 시대적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의 위대한 지혜와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어쩌면 이러한 불굴의 의지와 백성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담긴 세종의 과학 프로젝트야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감동이자 깊은 깨달음일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눈부신 기술 혁신과 자주적인 국가 역량의 뿌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도 그 시작점 중 하나는 600여 년 전, 어둠 속에서 미래를 내다보며 과학의 씨앗을 심었던 세종대왕의 깊은 해안에 있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과 너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미래를 준비했던 한 위대한 지도자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유물로 치부할 수 없는 살아 숨쉬는 가치를 말이죠. 세종의 잃어버린 과학 역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강대국은 외부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지혜와 노력으로 백성의 삶을 이롭게 하고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 있다는 것을요. 그의 용기 있는 도전과 백성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만들어낸 과학적 유산은 단순히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우리에게 끊임없이 용기와 영감을 주는 시대를 관통하는 위대한 지혜임이 분명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